자, 이번 시간에는 제5장 자동 제어에 해당하는 부분의 문제를 같이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 1번부터 보겠습니다. 자, 작동 신호를 조작량으로 변환하는 요소이며 조절부와 조작부로 이루어진 것은, 자,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이제 자주 출제되는 문제 중에 하나인데, 자, 여기서는 페르프 제어계의 개통도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세요. 여기에 자, 입력인 목표값이 있습니다. 목표값. 이 목표값이 일종의 입력이 되겠죠. 그죠? 입력. 우리가 목표로 하는 값이에요. 자, 이제 이 목표값이 나오면 여기에 이제 뭐 어떤 값이 있냐면 기준 입력 요소가 있어요. 자, 기준 입력 요소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 이제 바로 가압점. 여기에 가압점이 이렇게 있는 거죠. 가압점. 자, 그리고 그 다음 블록이 뭐가 있냐면은 여기가 바로 조절부예요. 조절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조작부가 있고요. 그죠? 조작부. 그리고 조작부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제어 대상이죠. 제어 대상. 그 다음에 마지막이 제어량입니다. 제어량. 그러니까 제어량이 이제 일종의 출력이 되는 거죠. 자, 여기까지 하면은 이게 뭐예요? 이게 게르프 제어계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바로 뭐가 추가되면 괴한 루프, 괴한 루프, 그죠? 신호죠. 여기 검출부가 나오고요. 여기서 지금 이렇게. 그래서 여기 안에 이제 기준 입력 신호와 이렇게 검출부에 있는 괴한 루프 신호를 비교해주는 장치가 이제 여기인 거죠. 이쪽은. 그죠? 피드백해서. 자, 그때 조절부와 조작부로 이루어진 거라고 했어요. 조절부와 조작부로 이루어진 것. 여기죠, 여기. 자, 이걸 통틀어서 뭐라고 하냐면 이것을 바로 제어 요소라고 해요. 여기를. 그죠? 제어 요소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죠, 여기를 통틀어서 바로 제어 장치라고 하는 거죠. 제어 장치. 그래서 조절부와 조작부로 이루어진 것이 무엇이다? 제어 요소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답 1번이고요. 자, 다음 2번. 자, 자동 제어계를 제어 목적에 의해 분류한 경우를 설명한 것 중 틀린 것은? 자, 보기 중에서 잘못 설명된 부분을 찾으시면 되는데, 자, 1번부터 볼게요. 자, 정치 제어란 제어량을 주어진 일정 목표로 유지시키기 위한 제어다. 그쵸? 정치라고 하는 이 뜻이 뭐예요? 값이 일정하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치 제어는 제어량을 주어진 일정 목표로 유지시키기 위한 제어다. 바로 정치 제어 맞는 설명이고요. 2번, 추종 제어는 목표치가 시간에 따라 일정한 변화를 하는 제어다. 그죠? 값이 변한다는 거예요. 추종. 따라가는 거죠. 목표값이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2번도 맞고요. 3번, 프로그램 제어란 목표치가 프로그램대로 변하는 제어다. 이거 맞는 거죠. 이건 그대로 프로그램대로 제어하는 거. 프로그램 제어 맞고요. 4번, 서버 제어란 선박의 방향 제어계인 서버 제어는 정치 제어와 같은 성질이다. 틀렸죠. 서버 제어는 정치 제어가 아니라 값이 변하죠. 목표치가 시간에 따라 변한단 말이에요. 그죠? 정치 제어가 아니라 바로 추종 제어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옳지 않은 것은 4번이 틀린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3번. 계단 변화에 대하여 잔류 편차가 없는 것이 장점이며 간헐 현상이 있는 제어계는, 자, 이거는 이제 그 연속 제어 중에 하나인데 지금 뭐라고 했어요? 잔류 편차가 없는 것이 장점이라고 했죠? 그래서 잔류 편차를 제거해주는 제어가 바로 적분 제어죠. 적분 제어. 그런데 자, 여기까지만 하면 그 적분 제어가 되는데 간헐 현상이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죠? 간헐 현상. 간헐 현상이 있는 제어는 바로 여기 비례 적분 제어계가 되는 거예요. 비례 적분 제어. 근데 이제 여기다 만약에 여기다 이제 미분을 추가시키면 그때 이제 간헐 현상이 제거가 돼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비례 적분 제어계가 해당되는 겁니다. 답은 3번이고요. 다음 4번. 자, 게르프 제어와 비교하여 페르프 제어계에서 반드시 필요한 장치는? 자, 이것도 아까 1번 문항에서 설명을 드렸던 그 사항인데, 자, 다시 한번 개통도를 같이 볼게요. 자, 목표값이 있고요. 다음 기준 입력 요소가 있죠. 그다음 여기에 이제 가압점이 있고요. 그다음에 조절부, 그다음 조작부,
그 다음에 제어 대상. 있죠? 그 다음에 제어량.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바로 검출부가 들어가죠. 검출부. 자, 검출부가 들어가서 지금 이게 뭐냐면 지금 여기는 이제 기준 입력 신호가 여기 들어가요. 기준 입력 신호가 자, 여기로 이렇게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개환 신호가 만들어져요. 이 검출부에 의해서 주개환 신호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이 기준 입력 신호와 주개환 신호가 이렇게 만나서 여기서 이제 비교를 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게르포 제어계에서는 뭐가 없어요? 이런 주개환 신호가 없잖아요. 그래서 비교하는 장치가 필요 없지만 바로 페르포 제어계에서는 바로 기준 입력 신호와 요 주개환 신호를 비교해주는 장치가 필요하다는 거죠. 별도로. 그죠? 그러한 차이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4번에 기준 입력 신호와 주개환 신호를 비교하는 장치가 별도로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5번. 자, 제어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제어 대상에 주어지는 양으로 제어부에 출력이 되는 것은 자, 이것도 이제 개통도를 보시면 되는데 자, 여기 이 부분 볼게요. 그 제어 요소라고 하는 부분이 조절부와 그다음에 자, 조작부로 이루어졌다라고 했죠. 그죠? 제어 요소가 그죠? 여기가 자, 여기가 바로 제어 요소라고 했어요. 개통도 일부 중에서 자, 제어 요소인데 자, 뭐라고 했어요? 제어량을 조절하기 위하여 제어 대상. 자, 조작부 다음에 있는 게 뭐예요? 조작부 다음에 있는 것이 바로 제어 대상이죠. 제어 대상이고 이제 여기서 바로 이제 제어량이 이렇게 돼요. 제어량. 출력 쪽에 이제 제어량이 되는 건데 자, 제어 대상에 주어지는 양으로 제어부에 출력이 되는 것. 제어부, 여기 제어부의 출력. 그러니까 이쪽이 출력이고 제어 대상 입력이 여기에 입력이 되겠죠. 그죠? 그때 여기가 뭐냐? 여기가 바로 조작량이라는 거예요. 조작량. 그죠? 그래서 이 조작량이라고 하는 거는 이 제어부의 출력임과 동시에 제어 대상에 들어가는 입력인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사이에 들어가는 것은 조작량이 되겠습니다. 그죠? 답은 4번. 자, 다음 문제 6번. 제어량에 따른 제어 방식의 분류 중 온도, 유량, 압력 등의 공업 프로세스의 상태량을 제어량으로 하는 제어계로서 외란의 억제를 주 목적으로 하는 제어 방식은 자, 여기서는 문제의 답이 나와 있어요. 어떤 거냐? 온도, 유량, 압력 등의 공업 프로세스. 그죠? 공업 프로세스의 상태량을 제어량으로 하는 제어라고 했습니다. 뭐예요? 바로 프로세스 제어인 거죠. 그리고 이 프로세스 제어의 상태량, 제어량이고 온도, 유량, 압력 이것도 별도로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래서 온도와 압력, 유량 같은 경우는 바로 프로세스 제어의 제어량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공업 프로세스니까 바로 프로세스 제어 또는 공정 제어라고도 하죠. 정답은 4번입니다. 자, 다음 문제 7번. PD 제어 동작의 특징으로 옳은 것은 PD는 이제 비례 미분이죠. 그래서 P가 바로 프로포션, 그죠? 프로포션의 비례 그리고 D가 디퍼런셜의 미분입니다. 그래서 PD 제어가 바로 비례 미분 제어라고 하는데 그래서 PD 제어 동작의 특징으로 옳은 것 바로 소근성을 개선하는 게 목적이죠. 그죠? 소근성. 소근성이라고 하는 거는 뭐예요? 응답 속도가 빠르다는 거예요. 응답 속도가. 그죠? 그래서 응답 속도가 빠르고 단시간 내에 제어를 안정화시킬 수 있는 제어. 바로 비례 미분 제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에 소근성 개선이 되고요. 자, 보기 1번 같은 경우 보세요. 잔류 편차를 제거한다. 자, 잔류 편차를 제거하는 제어가 뭐라고 했어요? 잔류 편차를 제거하는 것은 바로 적분 제어라고 했죠. 그죠? 그래서 1번은 적분 제어 동작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자, 간헐 현상 제거 보세요. 간헐 현상 제거 같은 경우는, 자, 어떤 거냐? 바로 비례 적분 미분 제어죠. 비례 적분 미분 제어예요. 그래서 비례 적분 제어 같은 경우에는 간헐 현상이 있다라고 했죠. 근데 여기에다가 미분 제어를 더 추가시키면 바로 여기서 간헐 현상을 또 제거할 수 있는 그러한 효과가 있는 겁니다. 그죠?
자, 그 다음 3번에 불연속 제어. 여기서 비례 미분 제어 같은 경우는 뭐예요? 불연속 제어가 아니라 바로 연속 제어인 거죠. 그죠? 그래서 3번도 틀렸습니다. 그래서 비례 미분 제어 동작의 특징은 바로 소극성 개선이 답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문제 8번. 피드백 제역의 일반적인 특성으로 옳은 것은, 자, 피드백 제역이라고 했습니다. 자, 개의 정확성이 떨어진다. 자, 피드백 제어 같은 경우에는 어때요? 입력과 출력을 자꾸 비교를 해서 오차를 줄여가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그죠? 피드백 제어는. 그럼 뭐예요? 시스템, 개라고 해서 시스템이에요. 시스템의 정확성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아지는 거죠. 그쵸? 왜냐면 오차를 자꾸 줄여가는 과정을 반복하니까. 그죠? 그다음 2번. 개의 특성 변화에 대한 입력대 출력비의 감도가 감소된다. 그죠? 입력대 출력의 비의 감도가 감소되는 거죠? 줄어든다고요. 그죠? 그래서 2번이 맞는 설명이고요. 3번. 비선형과 외형에 대한 효과가 증대된다. 이거는 맞지 않고요. 4번. 대역폭이 감소된다. 반대로 얘기했습니다. 대역폭은 커집니다. 감소하는 것이 아니라 증가가 맞는 거죠. 그래서 옳게 설명된 것은 2번만 옳은 설명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9번. 목표값이 시간적으로 변화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경우의 제어를 무슨 제어라고 하는가? 이거 문제 잘 보면 답이 있다고 했어요. 그죠?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경우. 일정한 값 뭐예요? 정치죠? 정치. 값이 일정하다고요. 그래서 그것은 정치 제어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문제 10번. 자, 서버 기구에 있어서의 제어량은, 자, 여기서 이제 제어량의 구분에 따른 자, 제어계인데, 서버 기구에서 사용되는 제어량이 뭐가 있냐? 바로 보세요. 1번 유량, 2번 위치, 3번 주파수, 4번 전압. 자, 유량 같은 경우는 어때요? 유량은 프로세스 제어의 제어량이죠? 그죠? 공정 제어의 제어량이에요. 그 다음 2번의 위치가 바로 서버 기구의 제어량이 맞는 거죠. 그죠? 그 다음에 3번의 주파수, 그리고 4번의 전압. 주파수와 전압 같은 경우에는 바로 어떤 제어예요? 자동 조정 제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서버 기구에 있어서의 제어량은 보기 2번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 다음 문제 11번. 제어 요소의 구성으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아까 문제 1번에서 나왔던 문제랑 유사한 거죠. 그죠? 예, 제어 요소의 구성은 바로 조절부와 조작부로 이루어져 있는 겁니다. 그죠? 이거 기억해 주세요. 조절부와 조작부로 이루어진 것은 제어 요소다라는 거. 이거 상당히 자주 나오기 때문에 반드시 암기를 좀 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정답은 1번. 다음 12번. 자, 변이를 압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로 옳은 것은, 자, 이것은 이제 변환 요소에 대해서 나온 거예요. 자, 뭐라고 했어요? 변이를 압력으로 변환. 자, 변이를 압력으로 변화시킨다. 그러니까 변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위치를 이렇게 바꿔서 그것을 압력으로 만들어준다는 얘기죠. 그래서 바로 이거는 4번의 노즐 플래퍼가 변이를 압력으로 변화시키는 장치가 되는 거고요. 그다음 1번에 이 다이어프램 같은 경우는 압력을 이걸 변이로 바꿔줘요. 자, 그래서 다이어프램은 뭐라고요? 이거랑 반대예요. 압력을 변이로 바꿔주는 장치가 바로 다이어프램이에요. 그 다음에 2번 가변 저항기 같은 경우는 뭐예요? 이거는 변이를 임피던스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가변 저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스위치를 조금씩 딱 옮기면 저항값이 바뀐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이거는 가변 저항기는 변이를 임피던스로 변환시켜주는 장치입니다. 그 다음에 3번 벨로우즈 같은 경우에는 압력을 변이로, 반대인 거죠? 예, 이것도 압력을 변이로 바꿔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기 중에서 변이를 압력으로 변환하는 장치는 4번의 노즐 플래퍼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13번. 자, 자동 제어에서 미리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 각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제어 방식은, 자, 보세요. 자, 미리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서 어떻게 한다고요? 순차적으로 진행이 된다고요. 그래서 이 대표적인 게 뭐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바로 자판기, 그죠? 커피 자판기 있죠? 이런 것들이 다 시퀀스 제어의 일종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답은 4번의 시퀀스 제어가
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해놓은 순서에 따라서 단계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 이것은 바로 시퀀스 제어의 정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 다음 문제 14번. 다음 중 프로세스 제어의 제어량이 아닌 것은, 자, 프로세스 제어, 공정 제어의 제어량이 아닌 것을 찾으시면 되겠죠? 자, 1번의 액위, 2번의 유량, 3번의 온도, 4번의 자세. 그래서 보기 중에서 프로세스 제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바로 4번이죠. 자세. 이 자세 같은 경우는 어디에 속하는 거예요? 자세는 서버 기구의 제어량에 속하는 거죠. 서버 기구.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5번. 동작 신호와 조작량 사이에서 연속적인 관계가 아닌 조절, 제어 동작은, 자, 여기서 뭐라고 했어요? 연속적인 관계가 아닌 것. 그러니까 연속 제어가 아닌 것을 찾으시면 돼요. 자, 1번의 비례 제어, 2번의 비례 미분 제어, 3번의 비례 적분 제어. 자, 1, 2, 3번 같은 경우는 뭐예요? 바로 연속 제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연속 제어. 그런데 보기 4번에 이 위치 제어. 이 위치 제어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거냐? 온오프 스위치 있죠. 우리 알고 있는 온오프 스위치. 네, 온오프 스위치 같은 것이 이제 이 위치, 투 위치 제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온오프 스위치는 1 아니면 0이잖아요. 껐다 켰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연속이 아니라 바로 비연속 제어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예, 정답은 4번이에요. 다음 문제 16번. 자, 변위를 전압으로 변환시키는 장치가 아닌 것은, 자, 변위를 전압으로, 이것도 이제 변환 요소에 대해서 문제가 나온 거예요. 자, 변위를 전압으로 이동하지 않는 것. 그래서 보시면 보기 중에서 포텐시오미터, 차동 변압기, 전위차계, 이 세 개는 대표적인 변위를 전압으로 변환시키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4번에 측온 저항 같은 경우는 바로 변위를 전압으로 바꿔주는 장치가 아닌 거죠. 이게 세 가지가 대표적인 거예요. 포텐시오미터, 그다음 차동 변압기, 그다음에 전위차계. 이 세 가지가 바로 변위를 전압으로 변화시켜주는 중요한 장치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17번. 서버 전동기는 제어기기에 어디에 속하는가? 서버 전동기. 이거는 이제 전기 기계 파트에서 나오는 부분인데, 그래서 서버 전동기 같은 경우는 바로 제어기기 중에서 어디냐? 바로 조작부. 조작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조절부와 조작부가 제어 요소의 구성이라고 했죠. 그죠? 그 중에서 바로 이 서버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해당된다? 조작부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조작부.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18번. 제어 대상에서 제어량을 측정하고 검출하여 주계환 신호를 만드는 것은, 자, 이것도 이제 개통도를 이제 보시면 좀 이해가 잘 되실 건데, 이제 여기에 개통도를 이제 간략하게 그려보면은, 이제 여기 이제 조절부가 있었죠. 조절부가 있었고, 그 다음에 여기 조작부가 있었죠. 그 다음에 여기에 제어 대상이 있었어요. 이제 여기에 뭐가 있냐면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게 어떤 신호라고 이게 어떤 신호예요? 주계환 신호라고 했죠. 그죠? 주계환 신호. 그때 이 장치가 뭐냐? 어떤 장치예요? 이게 바로 검출부죠. 검출부. 검출을 해야 되는 거죠. 검출을 해서 여기 기준 입력 신호와 비교하는 거예요. 일단 검출을 해야 어떤 값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 값이랑 이 기준 입력 신호를 두 개를 비교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입니다. 검출부. 그래서 주계환 신호를 만드는 것은 뭐다? 검출부입니다. 이것도 문제에 나와 있잖아요. 검출하여. 그죠? 검출하여. 주계환 신호를 만드는 것. 검출부. 그죠?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19번. 자, 불연속 제어에 속하는 것은, 이것도 아까 풀었던 문제랑 유사합니다. 불연속 제어. 그래서 연속 제어와 불연속 제어가 있는데, 보시면 1번의 온오프 제어, 2번의 비례 제어, 3번의 미분 제어, 4번의 적분 제어. 그래서 보기 중에서 불연속 제어에 속하는 것은 대표적인 뭐가 있다고요? 온오프 스위치 제어. 그죠? 온오프.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20번. 자, 변위를 임피던스로 변환하는 변환 요소가 아닌 것은, 자, 변위를 임피던스로. 자, 이것도 아까 말씀드렸죠. 변위를 임피던스로 변환하는 것이 대표적인 게 가변 저항기가 있었죠. 가변 저항기.
그래서 2번의 용량형 변환기나 3번의 가변 저항 스프링 같은 경우에는 변위를 임피던스로 변환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그죠? 그런데 4번의 전자 코일은 어때요? 전자 코일 같은 경우는 전압이나 전류를 무엇으로? 변위로 변환시켜주는 장치가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전자 코일은 전압이나 전류를 무엇으로? 변위로 변환시켜주는 장치가 됩니다.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1번. 자, PID 동작에 해당되는 것은 PID입니다. PID. 그럼 여기서 PID가 어떤 제어냐? PID. 자, P는 비례죠, 비례. I는 적분이죠. D는 미분이죠. 그렇죠? 그래서 비례, 적분, 미분 제어예요. PID 동작이라고 하는 것은. 그죠? 비례, 적분, 미분 제어인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은 뭐냐? 자, 여기서 일단 적분 제어 있어요. 적분 제어가 있어요. 이건 뭐예요? 적분 제어 같은 경우는 어떻대요? 적분 제어는 잔류 편차를 제거해 준다라고 했죠. 그죠? 그리고 요 미분 제어가 있기 때문에 바로 어때요? 소금성이 빠른 거죠. 그죠? 그래서 사이클링과 오프셋이 제거되고 잔류 편차가 제거된다고요. 오프셋이 제거되고 응답 속도가 빠르면, 그죠? 응답 속도가 빠르면 안정성이 있다가 맞는 거죠. 그죠? 그래서 비례, 적분, 미분 제어는 바로 잔류 편차가 없고요. 그리고 어때요? 소금성이 빠른 거죠. 그죠? 그래서 정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비례, 적분, 미분 제어가 좀 이상적인 제어라고 볼 수 있어요. 그죠? 자, 22번. 자, 다음 중 피드백 제어 장치에 속하지 않는 요소는, 자, 피드백 제어 장치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는 바로 페르프 제어계의 개통도를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할게요. 자, 입력에 해당하는 목표값이 이렇게 있겠죠. 입력에 해당하는 목표값이 있고요. 그 다음에 기준 입력 요소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가압점이 있죠. 그죠? 이거는 이제 기준 입력 신호와 그리고 주계한 신호를 비교해주는 그러한 부분이 되는 부분이죠. 그죠? 그 다음 여기에 조절부가 있고요. 조절부가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 여기에 조작부가 있죠. 그 다음이 제어 대상이고요. 얘가 이제 제어량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여기 주계한 신호가 만들어지는 바로 이제 루프가 생기죠. 여기는 검출부가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이렇게. 자, 그때 이 개통도에서 조절부와 조작부로 이렇게 이루어진 부분을 뭐라고 했어요? 여기를 제어 요소라고 했죠? 제어 요소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를 통틀어서 여기를 뭐라고 했어요? 여기를 제어 장치라고 했죠. 제어 장치. 그죠? 그래서 이제 제어 장치에 속하지 않는 걸 찾는 거예요. 자, 1번에 조작부. 여기 있고요. 2번에 검출부. 여기 있죠. 그죠? 3번에 조절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4번의 전달부는 바로 제어 장치에 속하지 않는 내용인 겁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23번. 목표치가 임의로 변화하는 제어는, 자, 목표치가 임의로 변한대요. 자, 목표치가 변한다? 뭐라고요? 바로 추종 제어가 되는 거죠. 추종 제어 또는 추치 제어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2번이 정답이 되겠네요. 2번. 자, 다음 24번. 잔류 편차가 있는 제어계로 P 제어라고 하는 것은, 자, 이거는 P 보세요. P 제어. P. 이때 이 P가 뭐예요? P가 바로 프로포션. 비례죠, 비례. 그래서 이 P 제어는 비례 제어죠, 비례 제어. 그죠? 이거는 이것만 봐도 답은 구할 수 있어요. P 제어는 뭐다? 비례 제어다. 이 P가 의미하는 게 뭐라고? P가 비례를 의미합니다. 비례. 그죠? 정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25번. 자, 제어계가 부정확하고 신뢰성은 없으나 입력과 출력이 서로 독립인 제어계는, 이게 뭐예요? 자, 지금 제어계가 부정확하대요. 신뢰성도 떨어져요. 그런데 입력과 출력이 서로 독립되어 있어요. 이게 뭐예요? 바로 개회로 제어계죠.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피드백 장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입력과 출력을 비교하지 않는다고요. 그래서 입력과 출력이 서로 독립되어 있는 제어계예요. 맞죠? 그래서 이거는 개루프 제어계 또는 개회로 제어계가 답이 되는 겁니다. 정답은 2번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25번까지 같이 풀어봤고요. 다음 시간에 이어서 문제풀이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